아저씨들이 모이면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는 역시 돈 얘기 아니겠습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너 부익남 보냐, 부익남? 완전 사랑합니다. 나도 열심히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 회장님도 막 그걸 보고 있더라고. 요즘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요새 무슨 생각 드냐면 이제 한우물 파면 잘 되는 시대는 끝났어. 확실히 끝났어. 한우물 파라고 권장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를 되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거를 되게 보상받을 거다 이렇게 좀 교육받지 않냐. 그게 전통적인 교육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과연 우리 아들, 딸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요즘 세상은 우물 좀 파다가 옆에 우물도 좀 파놓고 우물을 여러 개 파야 돼. 여전히 어떤 분야들은 우물을 이제 깊게 파면 유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깊게 파면 원유가 샘솟는 그런 경우도 있어, 분명히. 근데 이게 우물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여러 개를 파야 돼. 요즘 무조건 여러 개를 파야 돼. 제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40대 중반이죠. 그 대부분 대기업 다녀. 대충 연봉이 다들 1억이 넘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에는 억대 연봉 그러면 와 이거 아니야? 기준이 이제 억대 연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기준 잡지 않아요? 근데 연봉 1억이면 월급 얼마 나오는 줄 알아, 실수령? 여러 가지 뭐 갑근세 띄고 이것저것 사대보험 띄고 나면은 600만 원대 수령합니다. 저도 총각 때는 6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애들이랑 막 놀고 먹고 마시고 해도 남아. 근데 한 4인 가족쯤 되면 그게 이게 제 맘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가 되는 그런 금액은 또 아닙니다. 교육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조금 빠듯한 돈이 돼요. 억대 연봉 받으면서 돈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대단히 뭐 부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돈인 것 같아. 특히나 요즘 물가 대비해서는 진짜 그래요. 그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10대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기를 쓰고 대기업을 가서 20년을 이러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주변에 코인 부자라던가 주식 부자라든가 갑자기 부동산 부자가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과연 나는 뭘 하자고 이 기를 쓰고 그렇게 도서관을 다니고 그랬는가. 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됐어.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꼭 한 길만 팔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딱 그 부익남 채널 볼 때도 되게 재밌게 보는 게 월급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되게 많아. 월급에서 그 남는 돈 아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하셨거나, 어떤 사람은 환차익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소액 경매 같은 거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성공하신 분도 되게 많아.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세상 돌아가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것도 거의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미국 주식 같은 거 사고 그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이숲도 되게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지. 계좌도 없었어요. 근데 막상 나만 빼고 다 하고 있더라고. 맞아. 근데 우리도 또 시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어떤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애플 주식이 오르겠구나. 언제 사야 되는구나. 주식을.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고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노동의 가치를 되게 높게 보는 사람인데 노동을 하더라도 다른 것들도 겸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이 됐고, 그리고 거꾸로 내가 일에 열중한다고 주식 투자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안 보고 사는 게 그게 현명한 일인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형님을 만나기 전이 한우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고, 엔지니어 한우물만 팠었죠. 형님이 그 뼈 때리는 조언들을 몇 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한우물만 파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직업이 하나이기 때문이구나. 나도 사실 인생 복잡해지는 거 되게 싫은 사람인데 나도 음악만 해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한우물만 파고 있으면 굴곡을 견디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 되게 안 좋을 때. 특히나 뭐 가족이 있고 애가 있고 이런데 안 좋을 때를 버텨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할 다른 게 있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일할 때도 사실은 이런 원칙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는 음악 일을 해도 되게 여러 가지 음악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 음악 일에서 푼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큰 돈을 버는 건 절대 어려워. 우리가 음악 외주 알바 같은 걸 할 때 막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외주 알바는 비교적 쉽게 구해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해도 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 근데 갑자기 막 한 건에 1000만 원짜리 일 이런 거는 흔치 않아. 전통적인 정석은 단가를 계속 올려가지고 점점 비싼 일을 해서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
게임 쪽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외주를 해. 그리고 방송 쪽에 가서 100만 원짜리 외주를 해. 그리고 또 가요판에 가서 100만 원짜리 또 알바를 해. 이런 식으로 모으고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만드는 건 쉬워. 한 분야에서 300만 원짜리 일 따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 같은 방법인 건데 작은 일, 푼돈 되는 일을 되게 많이 긁어 모았어. 드래곤볼 모으듯이. 드래곤볼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금 캐는 것 같이 티끌을 모으는 거야. 심지어 막 5,000원짜리 벨소리 알바 그런 것도 다 했어요. 몇천 개씩 하면. 그럼요. 그거는 이제 구슬 꿰는 심정으로 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동요가 단가가 좀 쌌었거든. 가요에 비해서는 동요 훨씬 싸거든.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남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작권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동요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200곡 넘을걸? 그 한 곡 한 곡이 벌어다주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돼. 뭐 몇십 원짜리도 있을 거야. 100원, 200원, 뭐 1,000원, 2,000원 뭐 요 수준으로 버는 건데 200개입니다. 그게. 잘 나오는 애들은 몇만 원씩도 나오니까 괜찮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OTT의 시대예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카카오 TV 다 있습니다. 다 거기서 몇십만 원씩 들어와. 매달 연금처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패시브 인컴으로 쉽게 생각하는 게 건물주여서 월세 받아먹는 걸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연수익률이 5%다.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내가 꾸준하게 5천만 원을 1년마다 벌 수 있다면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것과 똔똔인 거야. 그러면 제가 돈 안 되는 동요를 미친 듯이 그렇게 써놓는 거는 건물 산 거랑 맞먹을 수 있어요, 그게. 거기다가 심지어 할 때는 좀 고생스럽지만 관리할 필요도 없지. 그럼요. 와. 관리할 거 있어. 사용 허가 사인 정도? 와, 얼마나 힘들까 그거.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방선거 할 때 제가 좀 바쁩니다. 프린터 바쁘고 스캐너 바쁘고 사인 손목이 아프네. 이 사인할 때 그 쾌감, 이 저작권자만 느낄 수 있는 쾌감입니다. 형님은 이제 히트 작곡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 사람들은 제가 히트곡 썼으니까 돈 잘 벌었지 이렇게 생각해.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 히트곡들 없었으면 못 먹고 못 살았냐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 그 히트곡 쓰기 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어.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워낙 많이 깔아놔가지고 그 깔아놓은 거 가지고도 괜찮게 잘 살았었어요. 히트곡은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을 깊게 판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이 터진 거야. 한 우물 깊게 파서 하나 터진 게 그 돈이 더 되냐? 우물을 무수히 파가지고 잔잔하게 올라오는 게 안정성 면에서는 당연히 왕창 깔아놓은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 안전하죠, 이건. 얘네는 어차피 100원 나오던 애들이라서 100원이 90원이 되든 뭐 110원이 되든 큰 티 안 나. 근데 히트곡은 잘 팔릴 때 왁 잘 팔려. 근데 이게 언젠가 아무 말 때 정산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도 받아봤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우와 진짜 그럼 떼부자 됐겠다 하는데 아니 그건 당연히 많이 나왔을 때 그랬다는 얘기고 당연히 이제 몇 천만 원씩 안 나오지 계속. 그래프를 보면 빡 쏟았다가 이렇게 가요. 물론 이제 이 밑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니까 뭐 그건 좋은 건데 아무튼 자잘한 걸 왕창 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마 이건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너무 이제 큰 건들은 그만큼의 부담도 있어. 성사시키기도 되게 힘들고 책임도 되게 크고. 정말 피말리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경쟁도 되게 심하고 저도 사실 이 바닥에서 이제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대박 하나 노리는 것보다는 중박 5개, 6개가 낫습니다. 아마 작곡 관련 일들 좀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 공감하실 텐데 타이틀곡 하나 써가지고 히트해서 평생 먹고 살고 이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요. 오히려 드라마 OST 같은 거 작업하는 분들 사람들 들으면 대충 어디서 들어본 노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목은 몰라.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뭔지는 알아. 그런 거 쓰신 분들이 오히려 이게 잔잔하게 오래 갑니다. 돈이 많이 돼요. 그게. 그런 것들 보면 하나를 미친 듯이 파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산했을 때 더 이득인 것 같지도 않고 막상 큰 프로젝트 몇 개 하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이 됐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한번 성공시키면 네. 성취감 같은 건 있죠. 성취감과 이제 그로 인해서 다음 영업이 조금 더 수월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곡이 히트하고 하면 뿌듯하지.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막 그러면 저도 이제 괜히 어깨에 막 으쓱으쓱하고 좋은데 그런 것보다 이제 실리를 따지자면 이렇게 튀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 잘 모르게 이렇게 벌고 있는 게 저는 노라조보다 게임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임들 많아요. 발매가 됐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임들 많은데 그런 게임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잔잔바리 외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한번 지스타를 딱 갔는데 대형 부스들은 어차피 자기네 회사에 사운드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가 다 했어. 나머지 회사들을 제가 너무 싹쓸이를 한 나머지 지스타를 갔는데 이것도 내 노래네? 저것도 내 노래네? 다 내 노래인 거야.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혼자 다 썼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그래 보일까봐 여러 가지 필명으로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해 지스타 전시장에 한 반은 제가 했더라고요. 원래 근데 제가 약간 워커홀릭 기질도 있잖아요. 잔잔바리를 왕창 모아서. 잠과 바꾼 노래들. 지금 잠이 옵니까? 그거 많이 볼 때는 여기서 누워서 눈을 감는 순간 10,000원, 20,000원, 30,000원. 빨리 일어나서 건반이라도 한번 누르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인데 그런 이제 일에 미쳐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이제 저희 회장님이 뭐라고 합니다. 애들 좀 보라고. 프리랜서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확실히 자잘한 일을 왕창 하는 게 실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작더라도 레귤러한 일들, 그런 것들 많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레귤러로 돌아가면 그거 진짜 건물주나 다름없습니다. 조금 작더라도 레귤러한 일들 몇 개 잡아놓으면 사실 웬만한 직장보다 훨씬 낫거든요. 훨씬 낫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연차가 좀 올라가니까 컨설팅 명목으로 일을 부탁한 사람 되게 많거든. 뭐 엔터 계열 컨설팅이 매일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가지고 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같이 하고 방향 같은 거 잡아주고 연습생들 뭐 잘 굴러가나 이런 거 봐주고 그러는 거라서 하루나 이틀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잘만 다니면 한 3군데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 명목으로 돈 왕창 달라고 하면 서로 계약이 안 돼. 대신에 내가 하루 이틀만 나갈 테니까 많이 줄 필요도 없다. 한 달에 이제 거마비로 한 2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뭐 하루나 이틀 나와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거 3군데 600이야. 연봉 1억입니다. 그거 하면서도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니까 하루 이틀 딱 고정급여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진짜 좋죠.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지금 하시는 일에서 자꾸 한눈 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 외에 세상 돌아가는 거에도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관심을 가져라. 이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잖아요. 프리랜서 말고도 지금 봉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물리적으로 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회사에 잡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뭐 어디 소액 투자 같은 거라든가 다른 뭐 잠깐의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끊고 지내면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부자 되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주식, 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변동성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투자라는 게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으고 이러던 시대는 예전역에 끝난 것 같고 사실 뭐 잘 모릅니다. 제가 뭐 투자 뭐 알겠습니까? 뭐 이수분 뭐 알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테슬라 믿고 애플을 믿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저축의 다른 방식이 된 거죠. 이제 돈이 많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도 갈 텐데 그럴 형편은 못 되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수한테 엔지니어를 소홀히 해라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열심히 해야지. 엔지니어 일 열심히 하고 저는 뮤지션 일 열심히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일도 좀 더 둘러보고 요새 저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키우고 하는 일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관계의 확장이라던가 다른 분야로의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돈은 안 돼. 사실 뭐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게 돈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배출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퍼지고 퍼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얽혀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 알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알고 막 서로 막 다 알아. 네, 그런 식으로 관계망이 점점 얽혀지면서 저희들이 일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 한 이후로 이습도 얼굴 많이 알려지고 일 얘기할 때 이득 보는 것들 많이 생겼죠. 그렇죠. 한결 편해진 부분들이 많죠. 일단은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 저놈이 먹튀를 한다던가 그럴 의심은 안 해. 도망가봤자 유튜브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거 일할 때 되게 저도 편해졌어요. 어디 가서 만나면 음악 관계자 치고 우리 채널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요새 명함도 안 갖고 다닙니다. 어차피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이러고 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저희에게는 이제 새로운 다른 우물이었던 거잖아요. 장비 리뷰하다가 아우만 하다가 막 끼 프로젝트 하다가 막 점점 우물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끼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도 보면 전업 뮤지션 할 것도 아니잖아. 경섭이 걔는 회계사 준비하잖냐. 회계사 하면서 음악도 해. 다른 친구들도 본업은 딴 걸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음악도 해. 음악도 이제 기왕이면 잘하면 더 좋겠지만 점점 세상은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전업 뮤지션이 더 드물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요새 뮤지션 중에 전업 뮤지션 드물어요. 뭔가 다른 일 다 있어. 제가 보통 전업 뮤지션들은 되게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전업 뮤지션들이 드물어지면서 할인을 안 해줘도 되니까 전업 뮤지션 증빙해야 되나요? 할인 받으려면? 양심껏 양식껏 해라. 전업이나 학생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제 전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지. 전업 뮤지션으로 살려면 뭐 진짜 히트곡이나 아니면 다작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주 극도로 무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는 전업으로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생활 수준이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표준적인 눈높이도 다 같이 너무 올라가서 내가 어릴 때 초보 작곡가 시절에 요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게 그 정도로 만족하라고 그러면 지금 20대들도 만족을 못할 것 같은 수준인 거야. 그 눈높이에 그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너도 나도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다 같이 그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버린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어. 옛날 기준에서 밥 먹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음악하면서 살면 난 만족하겠다 이런 태도를 내가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한 우물만 파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같이 무슨 비싼 장비로 음악 감상하고 뭐 이런 취미를 영위하고 이런 것도 옛날 기준에서는 엄청난 사치입니다. 사치. 20대에 제가 40대의 저를 봤다면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사치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2022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바뀐 거야.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그 눈높이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도 힘들어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고 그러자니 이제 한 가지 잡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를 깊게 파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여러 개를 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그리고 성공 확률도 더 높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핵심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00만 원짜리 하나 파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를 5명한테 파는 게 훨씬 쉬웠어요. 모든 사업은 그게 훨씬 쉬웠어요. 그런 원리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연봉을 못 맞춰준다고 저를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주 5일이니까 저를 하루씩 쪼개서 5개 회사에서 5분의 1씩 봉급을 주신다면 그럼 좀 괜찮지 않겠어요? 아무튼 오늘의 얘기는 이미 한 가지 일 정도는 하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데 한계를 느끼셨거나 아니면 이걸로는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잘 챙기시고 그 밖의 것들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난잡한 아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요일 밤 남은 시간 편히 쉬시고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